예, 술모입니다. 지금 제약주 먼저 관심 있을 테니까 많으시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약주, 이 코스닥 제약주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21선 깔짝깔짝거리다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61선을 좀 같이 뚫었죠.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고, 요게 말씀드린 MACD 상향, MACD 하향. 요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기타 지표에 가셔가지고 찾아보시면은 기타 지표가 아니고요. 기술적 지표가 아니고 신호 검색으로 하셔야 됩니다. 신호 검색으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 MACD 영선 하향 돌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화살표들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차트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MACD 선에 대한 설명도 나중에 한번 드릴 텐데 좀 상당히 유용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평선 보는 거에다 추가해서 대응하시면 일단은 제약주 여러분 추가 반등 신호 나왔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왔다 갔다 했는데 원래는 이게 보시면은 하락으로 가는 거였지 않습니까? 이제 올린 주체가 기관이냐 외국인이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코스닥 제약의 경우에는 매수 주체를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이제 이건 코스닥 제약이고 코스닥 제약 말고 이제 코스피 쪽 의약품 한번 보겠습니다. 의약품도 21선 회복. 이거는 아예 21선을 살짝 깨긴 했었는데 바로 감아 올리면서 코스피는 좀 더 강한 모습이죠. 이거 61선 이미 뚫었고 좀 있으면 121선 뚫게 되는데 상당히 반등폭도 많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뭐 일부 종목들 현재 반등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일날 그저께죠. 어제는 쉬는 날이었고 8일날 좀 외국인 보시면 제약주가 이렇게 외국인이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코스닥 제약주 같은 경우에 근데 그 코스닥 전체를 보시면 지금 조금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코스닥 전체 업종 차트인데 지난 화요일날이죠. 8일날 굉장히 보기 드물게 들어왔죠. 2376. 요 매수가 어느 업종에 집중됐나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좀 기다리던 매수세인데, 보면은, IT 종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IT 종합. 그죠? IT 종합으로 들어온 매수세죠. 그래서, 조금 이제 IT 부품주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워낙에 많이 빠져나갔어가지고, 조금 더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래도 IT 종합 최근 몇 달 들어서 상당히 좀 양호한 편이라 지금 제약주는 오히려 이제 기관하고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하고 물론 이제 조금씩 이제 매도가 좀 진정되고 있긴 합니다. 제약바이오가 요거 하나는 캐치해 주시고 코스닥 차트 자체도 지금 21선을 회복해서 지금 코스닥은 계속 중소형 추천주에서 코스닥 투자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부품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수급의 시기다. 물론 당장 못 오도록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반도체 부품주도 지금은 차트적으로 지금 잘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은 오겠지만 코스피 쪽 의약품도 한번 볼까요? 코스피 먼저 볼게요. 코스피는 현물은 조금 좋지가 않은데 여기 보세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최근에도 이게 좀 별로죠. 외국인이 별론데 이제 기관들이 좀 끌어올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선물은 그나마 좀 많이 그동안 매수를 하고 있죠. 요날 조금 8천억 나가서 조금 불안했는데 그 다음날 4천억 들어오면서 그 이전에 좀 매수한 게 많아서 이제 누적으로는 상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 레벨이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 투자를 뭐 계속 흑자 종목 그리고 IT 부품주 제약주는 제가 반등을 이제 충분히 다 알고 있음에도 차트 제가 반등 나온다 말씀드렸고 반등을 알고 있음에도 매수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보시면 예전에 신라젠이나 바이로메드나 한미약품 여러 종목 경고하는 영상 올렸을 때 제가 예전에 조화제약이나 메디포스트를 설명드렸어요. 이제는 이제 그 위치가 어디인지 제가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고, 이제 또, 어떤 종목이 이제 반등이 크게 나오느냐 정도 좀 설명드리고, 지난번에 좀 잠깐 언급을 한 것 같긴 한데요.
조화제약 장기 차트입니다. 조화제약 장기 차트. 이 종목은 2005년도에 작전이 이루어졌었고, 그나마 이 종목은 소폭이나마 그래도 뭐 적자가 많지 않아서 좀 살아있는 거고, 상당수 종목들은 없어졌죠. 그 당시. 보시면 조화제약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500원 하던 게 2만원 찍었으니까요. 최저로 치면 40배죠. 평균 라인에서야 한 20배 되겠지만 그 당시 요즘 작전주보다 기간도 더 짧고 옛날에는 기간이 조금 더 짧아요. 2004년도엔 이거고 2004년 이전에는 더 짧습니다. 그 폭등이 연상한 형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신라젠이나 그 경고할 때 여기 레벨이다 해서 경고해서 이 하락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이제 이후에 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이게 월봉이라 하도 크게 보니까 이게 요 반등이 작아 보이시는데, 요 반등 작아 보이시죠? 여기, 요 반등. 반등 나왔다가 바로 하락하지 않습니까? 이 반등이 그때가 몇 프로냐면, 반등이 지금 몇 프로냐면, 지금도 찍으면 볼 수가 있죠. 찍었더니 종가가 68%네요. 그죠? 요 월봉 자체가. 68%의 반등이 나온 후에, 조금 더 확대해 드릴까요? 그냥 이걸로 보겠습니다. 쭉 하락하다가, 자, 보세요. 근데 다른 게 뭔지 보세요. 그, 맨 처음 올리던 레벨까지 떨어지기 전에 어느 정도 선이죠. 그죠? 이 정도가, 그러니까 2만원 대비해서 한 3,000원 레벨까지 떨어진 거예요. 엄청 떨어졌죠, 엄청. 고가가 19,000원인데, 지금 대충 보니까 여기가 한 3, 4천원 레벨이에요. 그 정도, 그러니까 한 5천원 정도로 볼게요. 자, 4분의 1가량 떨어진 후에 60% 반등이 나오고 곧바로 다시 떨어진 후에 어떻게 된다? 원래 레벨로 온 후에야 다시 이제 반등이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이후의 반등은 굉장히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땐 대다수 다 똑같진 않지만은 대다수가 어느 위치다? 여러분이 딱 아시겠잖아요. 요쯤 위치인 거죠. 떨어진 레벨이나, 근데 보십시오. 그 다음 레벨에서의 하락은 3,000원에서 거의 5,000원, 6,000원 넘게 오르잖아요, 이때. 대충 말씀드릴게요. 여기 가격 써 있는데, 대충 말씀드릴게요. 대충 말씀드리면은, 한 4분의 1가량 떨어진 후에, 좀 4분의 1 더 떨어졌죠. 떨어진 후에, 그 다음에 70%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다시 꼬라박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예, 잘못 그렸죠. 다시 그려드리겠습니다. 4분의 1까지 떨어지고 요거죠, 요거. 60%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다시 꼬라박는 형태. 여기서 여기 꼬라박는 게 여러분, 얼마냐면은, 6,000원에서 1,2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7,000원 레벨인데요. 요 고점, 장중까지 치면은 7,000원까지만. 자, 보세요. 4, 5,000원 수준까지 떨어진다면 7,000원 반등하고 1,200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반등에 여러분 요거 걸리면은 이제 또 한 번 쪽박을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이렇게 되냐면요. 신라젠, 바이로메드, 적자 계속된 종목은 이 종목은 그나마 나중에 회복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신라젠이나 바이로 같은 종목은 뭐 50% 100% 반등을 한다고 쳐도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10분의 1 떨어지는 그냥 상당패이 될 경우에 거기서 또 10분의 1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재무제표 베이스를 안 하고 무조건 장기적인 투자나 뉴스나 기술력만 보고 투자하게 되면은 그 제가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았어요. 그 상당패 이동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 알아두시고 대응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요 정도 이제 50% 이상 반등이 나오려면은 이제 보통 호재가 같이 동반되면서 나옵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작거나 심지어 되게 미미하게 오르는 척 하다가, 특히 지금 워낙에 이제 시가총액이 남다르죠. 그때랑 시가총액이 남다르게 요즘은 뭐 세트령 같은 경우는 20조 원, 30조 원. 그죠?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좀 웬만한 제약주 좀 낮다고 쳐도 최소 1조 원 이상이에요, 시총이.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너무 크게 기대해서는 그때보다는 크게 기대해서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반등도 중형중지, 대형중지, 그리고 이제 주포들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그 세 가지 요건에 따라서 반등폭은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저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반등이 클 종목을 알고는 있죠.
반등이 큰 요건은 뭐 간단합니다. 일단은 많이 떨어진 놈이 많이 올라요. 사실은 뭐 신라젠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1당 더 당한 것 같은데, 10,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고점 되면 7분의 1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일단은 5일선 회복하면, 5일선이 기준입니다. 5일선 21선 기준인데, 지금 회복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그걸로 단타 치면은 깨지면 빼고 사고, 그걸 타이트하게 이거 뭐 단타 스킬까지 제가 알려드릴 거 없고, 그러니까는 많이 떨어진 종목이 많이 오르는데, 오를 때 일단 호재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검찰 수사가 딱 일부 걸려있으면은 그걸 못 내요. 회사에서. 어차피 회사랑 짜고 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짜고 했지만, 앞으로도 이제 반등 마지막 기관들 물려있으면 이제 기관 쪽에서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나오는데, 지금처럼 일부 종목이 검찰에 걸려있으면은,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는 종목 따라 그것도 다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 이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일단 HLB 한번 최근 거 보여드릴게요. 자, HLB는, 그러니까 많이 나온 종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제가 뭘 설명드리냐면, 주포가 못 털은 종목들이요. 보시면은, 여기, 그러니까 거래량 여러분들이 꽤 차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전체 거래량이 4천만 주 아닙니까? 4천만 주인데, 여러분 이게 주봉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처분한 거래량을 봤을 때, 주봉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죠. 오히려 이제, 여기도 이제 음봉에서 거래량이 크지 않죠.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주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반등의 폭이 정해지는데,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주포들이 물려 있는 겁니다. 처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라젠이나 다른 종목처럼 전체 거래량 비교해가지고 이런 고점에서 그들이 털 수 있는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주봉치고는 좀 작게 나왔고, 그리고 특히 음봉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주는 애들이 있어서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때 요 양봉 때 거래량이 빡 터지죠. 그죠? 여기서 빡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3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주포가 물려있으면 어떻다? 되돌림도 한다. 근데 이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꺾여요. 100%, 나중에 100% 다시 꺾입니다. 이걸 넘느냐? 그러니까 이거 넘기에도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일단 얘들은 그러니까 처분을 시도해서, 이 기간 동안 얘들은 처분을 시도한 거 아닙니까? 일부는 넘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일부는 넘어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여기 올릴 때처럼 깔끔하게 완전 매집은 아닐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올려서, 지금 보십시오. 그러니까 호재를 내잖아요. 호재를 내고 올리는데, 재경험상이 얼마 못 가서 이제 떨어지겠죠. 이제 나중에 거래량이 이제 나오면, 근데 꼭다리 달리는데 거래량 나오면 끝이에요. 이제 이거 필레치 맞잖아. 올랐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는 형상.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다? 거래량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것도 모르셨잖아요. 그죠? 아는 제가 이거 먹으러 들어가면 안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아무리 요건이 맞아도 검찰 조사나 뭐 잘못 걸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레벨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들어갈 수 있죠. 보통은 이것도 이제 시작된 바닥권 대비해서 어느 정도 레벨이 오면은 어느 정도 반등이 온다, 뭐 그런 법칙들 나름대로 이제 예전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적자 종목들이 문제. HLB도 보시면 적자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여러분이 딱 봐도.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나중에 살아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은 지금 4조 원이에요. 여러분, 이건 말로, 이게 자본총계는 꼴랑, 자꾸 네모가 안 되네. 자본총계 꼴랑 1,600억인데, 주가가 4조 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나중에, 1,600억까지 뭐, 시총이 떨어지진 않고, 보통 후하게 줘서 4배 레벨까지 떨어진다 해도 5천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종목은 최소 7분의 1, 8분의 1, 나중에 추가로 현 가격대에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과
또 이제 기관들이 물려 있느냐, 또 그거 기관들 딱 보는 것도 따로 있어요. 기관들 보는 거에서 따로 있고 하면은 기관들이 물려 있구나. 그리고 요 종목은 좀 검찰 수사나 금감원에서 조금 티미하게 한다 하면은 호재 뉴스 내면서 올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HLB처럼 예전 고점까지 이렇게 빡 올리는 경우는 사실은 드뭅니다. 이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렇게 허접한 종목일수록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허접한 종목일수록 매집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는 없어질 가능성이 큰 종목, 1600억 남았는데 이제 적자폭이 지금 몇백억씩 지금 적자되는데, 한 5년 후에 이게 남아있겠습니까? 이것도 고점에서 거래량 보시고, 거래량 남으면 끝이죠. 그래서 반등폭은 다 천차만별인데, 반등폭이 굉장히 작게 한 10%, 20%에 그치고 다시 시작하라는 종목도 있는데, 그건 이제 시총이 더 클수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이제 급등주 강의를 한번 드릴 텐데, 그때 이제 제약주 반등 패턴, 그리고 주포의 처분과 거래량, 매집가, 매집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알면은 지금처럼 이제 강남 아파트나 그런 것이, 늘 그런 얘기 하자. 자고 깨면 오른다. 자고 깨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뭔가 오르는 그런 것들은 다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기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올리기 시작한 레벨보다 떠있죠. 아까랑 다르죠. 그러니까 다 판단이 다른 겁니다. 반등폭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올리기 시작한 레벨, 그죠? 물론 근데 다행히 이 종목은 흑자예요. 그래서 레벨을 좀 올려도 돼요. 여기라고 쳤는데 제가 볼 때 여기라고 쳐도 적정가, 근데 이 종목 워낙 이 종목도 고평가라. 실적이 흑자인데 고평가예요. 떠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이 좀 작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근데 물론 이제 이 종목도 근데 거래량 봤을 때는 처분 거래량이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더 올릴 수는 있어 보이는데, 일봉을 보세요. 지금 21세에서 깔짝깔짝 상방신, 그러니까 MAC도 상방, 하방, 상방 냈다가 아직 상방 MACD는 지금 상방이라서 MACD 상방신호 떴죠. 요 상방 유지하면서 21세 회복하면 이제 다시 또 이것도 반등이 시작될 건데, 어쨌든 그냥 21선 이거는 그냥 무조건 차트 대응 해야 되니까 지금 고평가라는 거, 현재도 제 개인적으로 적정 가격에서 한 5배 이상 고평가입니다. 예, 어차피 떨어질 건데 어차피 반등은 한번 많이 떨어지면 나온다. 이것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고점이 얼마였죠? 83만 원에서 지금 16만 원 떨어지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붕 떠 있을 때 잘못 건드리면 이게 또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진약품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지만 올리기 시작한 레벨에서부터 약간 붕 떠 있죠. 근데 이것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반등 중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지는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게 왜 많이 못 나오는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거래량을 보세요. 여기서 거래량이 빡 터졌잖아요. 또 호재 뉴스 내면서 개인들이 달려들고 개인들한테 넘어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기관이다 하도 주포가 좀 처분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렇게 빡 나오긴 힘듭니다. 물론 상황 따라서는 또 50%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는 근데 반등이 또 작은 종목을 또 예를 보여드려야 돼.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 반등 또 없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기 반등, 요 반등도 그죠? 꽤 크긴 컸어요, 요 반등. 근데 또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문제는 이제 어느 종목은 이제 주가 조작으로 걸려들게 되거든요. 이제 검찰에 걸려들게 되면은 그 기업의 호재 뉴스는 더 이상 못 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래량 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겠다. 제가 이 반등이 작고 그냥 무너지는 경우를 과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상장 폐지돼서 없어진 종목이 하도 많아가지고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약주들 상장 폐지 작전하고 없어진 종목들 많습니다. 영진약품이나 한미약품 등은 없어지진 않겠죠. 그래도 나름대로 고평가는 됐지만 흑자인 종목과 적자인 종목. 근데 재밌는 거는 어떻게 지금처럼 부실한 종목일수록 더 많은 반등이 나온다. 신라젠도 나오고 있죠. 호재 뉴스까지 이제 더해지게 되면 좀 더 나올 수 있는 모습인데, 건들지 마십시오. 신라젠은 어차피 이제 5일선 대응인데 5일선 회복하고 이제 5일선 21선 넘은 게 여기였나요? 요 날이 넘었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하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단타짓거리를 하려면 하루하루 대응을 그러니까는 바로바로 대응 안 하면 이것도 놓쳐요. 그죠? 이 반등도.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22선 깨진 날, 이런 날은 무조건 팔아야 되고요. 그죠? 여기도 다시 깨졌기 때문에 다시 팔고, 요 날도 넘었을 것 같은데, 22선. 그러니까 22선 대응해서 다시 매수해서 들어가서 요 반등 먹는 건데, 지금 눌림목이죠. 여기서 21선 다시 깨지면 또 무조건 매도입니다. MACD 상향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상향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이제 본격 반등 하려면 이제 상향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 거래량을 봐야죠. 이 거래량이 지금 일봉이 뭐예요? 5천만 주 넘게 나오네. 6천만 주 나오네. 전체 거래량이 어떻게 되죠? 전체 거래량 7천만 주인데 이거는 올리긴 하는데 거래량이 너무 많죠. 힘겨운 거예요. 주포가 매집이 안 풀려 있으면 이런 거래량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것까지, 그러니까 기관 펀드 세부에서 지금 매수 주식까지 보면은 딱 봐도 근데 개인이죠. 지금 개인이 늘고 있잖아요. 여기 이게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늘면은 이게 비극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 늘어난 거래량 주체가 개인만은 아닐 거고 일부 어떤 펀드나 연기금에서 좀 받아내는 걸 수도 있는데 외국인은 또 빠지고 있고요. 신라젠도 정확히 외국인들 그죠? 긴기 그림 봤을 때 외국인 모의 비중하고 약간 싱크로 되어 있죠. 외국인 기관하고 싱크로 되어 있고, 개인들 당한 거 보세요. 여기 많이 보세요. 개인들 왜 망하는지. 이 구간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죠? 개인들 어떻게 해요? 샀잖아요. 요 떨어진 기간 많이 떨어졌다. 폭락 당하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 떨어졌다고 또 들어오죠? 오르겠죠. 중간에 오르겠지만 또 어느 순간 또 다시 오르는 만큼 얼마로 오르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물론 이제 거래량으로 이제 유추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또 어느 순간 추가 하락을 하고 이 종목은 15,000원이면 나중에도 5,000원까지 기본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장 폐지되게 되면 1,000원, 500원 돼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근데 요거 하나 알아두실 게 신라젠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굉장히 버블이었거든요. 무리하게 이 레벨까지 올린 이유는 여기서 다 처분하리라는 마음 먹고 한 게 아니고 지금 레벨에서 처분해도 얘들은 굉장히 이득입니다. 작전한 애들. 그게 함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레벨에서 여러분이 단타를 치고 있는데 만약에 얘들이 남은 물량을 여기서 털어도 이득이 되는 시점 지금도 거품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때 상장 자체가 버블로 돼 있어서 이건 제자리로 왔다고 봐서도 안 돼요. 상장이 2017년도에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자체도 거품 상장을 했고 그래서 이들이 이 레벨에서 처분해도 충분한 이득이라고 할 때는 반등이 작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정도만 너무 길게 해서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마치고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설명드리려면은 이제 한 10부작, 20부작 나눠서 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HLB를 지금 들어가서, 개미들 보니까는 또 조금 오른다, 금방 팔아도 단타도 많이 못 먹은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200%를 먹었다고 쳐요. 세배오르면 200% 수익 아니에요. 200%를 여기서 먹었다 칩시다. 근데 이런 습관이 왜 망하느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한번 제대로 걸리면은 그거는 연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투자 습성은 지금 성공해도 망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단타 치고 쪼물딱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아무런 베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베이스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예를 들어 실적이 차근차근 된 종목은 지금 많이 하락해도 장기로 두면은 상승해요. 근데 이런 종목은 지금 많이 반등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또 잘못 제대로 걸리면 거기서 또 10분의 1을 하락하고 여러분들이 세력을 자기가 잘 타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종목 매매하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 중간에는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100% 200% 이득이 나요. 근데 여러분 망한 사람 중에 중간에 여러분 100% 200% 이득 못 내본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내고 다 망하는 겁니다. HLB처럼 저렇게 크게 나온 경우는 매우 드물고 그리고 저렇게 크게 나온 종목일수록 더 잡주고 더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위험에 노출되는 거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습성은 그래서 제가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등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고, 그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서 제약주 하방, 그리고 하방, 엄밀히 말하면 제가 이제 하방 딱 터는 시기가 이제 상방 들어갈 시기예요, 단타로는. 근데 제가 그것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 못 보셔서 그렇다. 그래서 잘못 검찰 수사 나오면 그 종목 이제 연한 또 거기서 또 추가로 가게 되고, 일부는 이제 최대주 주구가 이제 또 변심하거나, 신라젠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레벨이 여기서 저분의 애들이 이득이라 판단되는 경우, 물론 더 올리기도 하지만, 올리는 주체 또 분석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을 모신다면, 여러분들 시한부예요, 시한부. 지금 뭐 50% 먹는 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대박은 여러분, 매년 한 5%든 10%든 계속해서 복리로 내는 데 있습니다. 복리로 따지면 여러분, 복리로 여러분 5%씩 10%씩, 복리로 10% 내면요, 그게 10년, 20년 후 정말 대박은 거기서 나는 겁니다. 복리가 정말 무섭습니다. 나중에 그 2의 몇 승배로 붙기 때문에 약간 진짜 대박은요, 여러분, 그냥 우량주 투자해요, 우량주. 예? 우량주 1년에 10%만 내보세요. 꾸준히가 힘들다는 거죠. 이거 뭐 지금 100% 내고 나중에 10분의 1 될 거잖아요. 100% 내고 10분의 1 되면 그래도 이득이라고요? 아니죠. 10,000원이 100% 오르면 20,000원이고, 20,000원이 10분의 1 되면 2,000원인데, 여기서 뭐 200% 먹었다 치, 10,000원이 30,000원 됐다 칩시다. 그 30,000원짜리 나중에 10분의 1 걸리면 어떻게 돼요? 3,000원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제표까지 해서 설명드려서 이 종목들 얼마나 아직도 고평가인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좀 다릅니다. 지금처럼 신라젠처럼 제가 바이오 잡주 계열이라고 했죠. 바이로메드, 헬릭스미스, 신라젠, HLB 같은 경우에는 적자형 잡주예요. 얘네들은 아직도 바닥이 멀었어요. 근데 일부 이제 영진약품이나 한미약품 등은 여기서 한 50% 정도 빠지면은 이제 그것도 뭐 저평가는 아니지만 약간 약간 고평가 정도로 해서 봐줄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는 한미약품이나 영진약품은 이제 하방은 이제 많이 하락은 남으면 이제 하나 정도 남은 거죠. 그 종목은 이제 하방에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주포가 아직 다 안 털은 것 같아서 추가 나중에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굉장히 고평가 레벨이 들어오는 거를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꿰차고 계셔야 됩니다. 아이고, 긴 시간 들어주시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들을 10년 이상 보고 이런 종목들만 또 많이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연초에도 신라젠이나 헬릭스미스, 한미약품 작년부터 많은 경고, 셀트리온 경고 오래됐죠. 그런 거 올려드렸는데도 이런 거죠.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레지던트입니다. 유명한 교수나 펠로우 정도의 실력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수년 동안 병원에서 이 질병에 대해서 맨날 보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병원 가면 이런 분들 있죠. 이제 의사 말 딱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거 이러면은 좋지 않냐고 그런 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이 되잖아요. 신라지 7만원대 제 유튜브 열폭하시던 분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제가 신라지 5,000원 적정까지 했던 5,000원이 아니다. 하면서 쌍욕해서. 영진약품 고점에서, 지금보다 3배, 4배 위에서, 5배 위에서 제 블로그에다가, 뭐라 하셨던 분 어디 가셨어요? ABL 바이오인가요? 정부에 승인된 기술이랑 다 똑같다고 제가, 그거 무시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열폭하셨던 분들, 다 어디 가셨어요? 예? 셀트리온도 특이한 케이스죠. 주가 조작이 진작에 걸렸어야 됐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허술하니까 그 정도 한 거죠. 셀트리온은 지금도 불식회계 일부 밝혀지지 않은 게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열심히 제공했던 거 한미약품, 영진약품 여러 가지 옛날에 티슈진 해서부터 다 드러났죠. 예. 나중에 셀트리온도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한번 봅시다. 요즘에 IT 좋습니다. IT로 해서 견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짜고 치는 이런 기업들 다 버리고 견실한 기업, 지금도 피땀 흘려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또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업, 그런 기업 투자하고 이런 건 거들떠보지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